옛날에 마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한 미모를 가진 딸을 둔 대감이 있었다. 시간이 지나 딸은 시집갈 나이가 되었는데 대감은 딸의 사윗감으로 아무나 들이기가 싫었다. 그렇다고 능력이 좋거나 집안이 좋은 사위를 원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는 특이하게도 거짓말을 잘하는 사위를 얻고 싶어 했다. 그리하여 대감은 자신이 속아 넘어갈 만한 거짓말을 3가지를 하면 딸의 남편으로 삼겠다는 방을 길거리에 붙였다. 다만 자신을 속이지 못하면 한동안 자신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해야 한다는 조건과 함께. 실패하면 대감네 집에서 머슴살이를 해야만 했지만 성공만 하면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의 사위, 절세 미인의 남편이 될 수 있으니 방을 보고 많은 총각들이 앞다투어 대감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수많은 거짓말을 쏟아내며 대감을 속이려고 했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왜냐하면 대감이 2번째까지는 거짓말로 인정해 주다가도 3번째 거짓말은 무조건 진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많은 총각들이 대감집 사위는커녕 한동안 그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게 되었고, 대감은 품삯을 들이지 않고도 수많은 머슴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많은 총각들이 대감집 사위는커녕 한동안 그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나왔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총각이 찾아왔다. 거리에 붙은 방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저는 거짓말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으로 아마 지금까지 찾아온 청년들과는 다를 것입니다. 제 거짓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대감은 하루 강아지를 보듯 안쓰러운 시선으로 청년을 쳐다보며 말했다. 지금처럼 무턱대고 찾아와 자네처럼 말한 청년들이 한둘이 아니었네. 그리고 그리 말한 이들은 지금 우리 집에서 머슴을 일하고 있지. 자네 역시 별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디 한번 들어는 보겠네. 그리고 만약 내게에서 치이면 이곳에서 몇 달 동안 머슴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게나. 청년은 알겠다고 대답했다. 그리고는 자신이 충남으로 여행을 갔을 때 보았던 은진미륵에 관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 제가 충남 논산에 한 절을 지날 때였습니다. 그때 산을 넘느라 몹시 지쳐 있어서 간단한 요깃거리를 찾는 중이었는데 마침 커다란 은진미륵의 머리 위로 대추나무가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도 참 먹음직스러운 대추였지요. 그래서 그것을 따먹으려 했는데 너무 높아서 손이 닿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쓸만한 것이 없나 하며 주변을 훑었는데 마침 옆에 긴 장대가 놓여 있어서 그곳을 이용해 은진미륵의 콧구멍을 간지러 폈지요. 그러니까 예상대로 은진미륵이 크게 재채기를 하지 뭡니까? 그 바람에 대추들이 우수수 떨어져 쉽게 허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대감은 껄껄 웃으며 참 재미있는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이에 청년은 조금 으쓱해져 잠시 목소리를 가다듬은 다음 2번째 거짓말을 했다. 2번째는 자신이 태어난 마을에 관한 이야기였다. 예전 제가 살고 있던 마을에는 집집마다 종다랫길을 몇십 개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겨울 찬바람이 불 때 나뭇가지나 집 앞 대문에 며칠씩 묶어둔 다음 뚜껑을 덮어 창고에 쌓아뒀죠. 그리고 몹시 무더운 여름날 그 종다랫길을 하나씩 방으로 가져와 뚜껑을 열면 겨울에 쟁여놨던 시원한 바람이 나왔습니다. 모두들 그렇게 한여름 더위를 버텼죠. 그 덕택인지 몇 년 전 큰 더위로 사람들이 죽어나갔을 때 저희 마을에는 죽은 사람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니까요. 어때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대감은 2번째 거짓말도 껄껄껄 웃으며 재미있어 했고 청년에게 마지막 3번째 거짓말을 해보라고 했다. 만약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생각되면 사랑하는 딸을 주어 자신의 사위로 삼겠지만 진실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3달 동안 이 집에서 머슴으로 살라는 말과 함께. 물론 청년은 알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옷섭에서 주섬주섬 종이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는 말했다. 대감님, 이 종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 종이로 말할 것 같으면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남긴 차용증으로
여기에 이렇게 대감님께서 저희 아버지에게 빌려간 금액이 똑똑히 적혀 있습니다. 바로 1만 양이나 되는 큰 금액이 말이죠. 어때요? 이것도 거짓말로 느껴지십니까? 그러자 대감이 놀라서 말했다. 아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깜짝 놀란 대감은 청년에게 종이를 빼앗아 천천히 읽어보았다. 종이에 쓰여진 글씨는 당연히도 삐뚤빼뚤, 천방지축으로 쓰여져 조악하기 그지없었다. 누가 봐도 장난으로 만든 가짜 차용증이 분명했다. 하지만 대감은 이 차용증이 가짜이며 자신이 청년의 아버지께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없었다. 그리하면 청년의 마지막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었고 자신의 사위로 삼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진실이라고 말하면 꼼짝없이 1만 양이라는 거금을 물어내야 할 판이었다. 그렇게 잠시 동안 생각에 잠긴 대감은 결국 청년의 세 번째 거짓말을 인정하고는 그를 사위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처음에 반대하던 딸도 수려한 그의 외모에 반했는지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그리하여 청년은 대감집 사위로 들어가 딸과 함께 혼인하여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안녕하세요, 달빛 이야기입니다. 이번 편은 거짓말을 잘하는 사위를 얻고자 하는 대감과 꾀를 내어 그 집 사위로 들어간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대감이 왜 자신의 딸을 거짓말 잘하는 총각에게 시집 보내려고 했는지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곧 이야기를 뜻하기 때문에 심심풀이로 이야기를 많이 듣기 위해서라거나 대감이 알지 못하는 거짓말을 수집하기 위해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는 대감의 거짓말 내기에서 진 사람들은 일정 기간 머슴으로 일해야 했는데 그것을 위해 벌인 얄팍한 수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아니면 그냥 이야기의 전개를 위해서 표현한 장치일 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똑똑한 사위를 얻기 위한 대감의 속셈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잣집이고 미모의 딸이었기에 여러 곳에서 혼담이 들어왔을 텐데 굳이 방을 붙여 신랑을 얻으려 함은 권세를 등에 업고 거들먹거리기만 하는 귀족 자제들이 못 믿어워서 벌인 일이 아니었을까요? 대감은 그저 자신의 딸을 똑똑하고 현명한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고 싶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감을 참과 거짓 사이의 딜레마에 빠지게 한 똑똑한 신랑을 얻을 수 있었죠. 물론 어디까지나 저만의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달빛 이야기였습니다. 언제나처럼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는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